인문지문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대 가부터 읽을게요.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 근대 이후의 철학자들은 뭐야? 과학적 세계관에 기반해서 인과라는 거를 물리적 작용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발생하는 거를 이제 원인과 결과로 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적 작용을. 근데 문제가 있었대. 문제는 뭐야? 휴미 지적했던 것처럼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었다는 거래. 이게 무슨 말일까? 뒤에서 읽어볼게요.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었을 뿐이래.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게 뭔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원인이 있고 이렇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겠죠. 근데 이 과정이 여기 이 띵띵띵띵 하는 이 과정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데 과연 인과를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흉이 지적을 했다는 거지.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세원의 과정 이론이다. 그러니까 위에 여기까지 볼게요. 한번. 그러니까 얘네가 인과가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서양 철학자들은. 근데 흉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직접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거를 인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이제 세먼이라는 사람이 나와. 세먼이 과정 이론을 펼치는데 이게 뭐야?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해된다는 거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해된다는 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 과학적 세계관이면 아까 물리적 작용을 한다 했죠? 그러면 얘도 뭐야? 세몬의 과정 이론은 무슨 말이야? 물리적 작용을 하는 이 작용을 기반으로 인과를 설명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세모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제 물리적 작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그걸로 어떻게 인과를 설명할 건지 그걸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문단을 읽어보면 좋겠죠.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그죠?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이 아니다. 그죠? 이건 맞는 말이죠. 과정이론은 세번의 과정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대요. 그럼 아래에서 설명해주겠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래. 뭐라고? 과정의 정의가 뭐야? 대상의 시공간적인 궤적이래.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춰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 뭐야?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는 거야. 공이 멈춰있는 상태도 과정이래. 그러니까 그것도 시공간적 궤적인 거야. 잠깐만. 공이 멈추어 있든 뭐 날아가고 있든 어쨌든 그게 다 시공간적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인과적 과정이 뭔데? 우리 아직 안 읽었어요.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근데 이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돼 있대. 물리적 속성이네. 그러면 과정 이론에서 좋아하겠다, 그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A란 상황이 있었고 B란 상황이 있었는데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뭐 알파라는 상황이 표지가 나타났어. 그럼 이 알파가 A에서 가는 과정에서 반영돼서 B한테까지 알파가 그대로 이어져서 가는다는 거야. 그걸 전달됐을 때가 인과적 과정이라는 거지. 그게 전달되어 인과적 과정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한번 우리 역으로 생각해볼까? 여기서 중요한 걸 해봅시다. 평가원이 가장 좋아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럼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를
인과적 과정이라 하는데 그럼 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겠죠. 그럼 앞으로 나오는 예시 같은 사례에서 표지가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퀄해서 넘겨주면 되겠다. 그죠? 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좀 더 문제 풀기 쉬웠겠다. A 읽을게요.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 하자. 과정 1이 뭐야? A에서 B까지 바나나가 이동하는 거. 오케이. A와 B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내는 과정이 2래. 그 과정 2가 그 1과 교차했대. 그러면 어떻게 됐어? 바나나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윗대가 이렇게 사라지겠네. 여기가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이렇게 사라져 버리겠다. 그죠? 이게 교차돼서 이렇게 표지가 도입이 됐겠다.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그죠? 왜냐면 먹는 이거가 도입이 됐고 이게 B까지 전달이 되니까 그러면은 과정 1과 2는 인과적 과정이겠네. 왜냐면 표지가 도입되어 있잖아.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대박. 아주 좋았어요. 근데 생각을 못한다 해도 뒤에서 얘기해줘요. 즉 바나나는 베어낼 만큼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왜냐면 표지가 반영되어 있잖아. 그죠? 표지가 전달되었잖아.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라고 하자.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 그림자 역시 변한다. 그죠? 위에 그 베어놓은 게 없어졌겠죠. 그런데 A'과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을 부착시켰대. 과정 4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림자도 울퉁불퉁하게 보였겠다라고 생각이 듣겠지. 그렇게 과정 3과 4가 교차를 했는데 근데 겹쳐지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도입됐어요. 그죠? 근데 그 지점을 지나가고 나면 봐봐 얘들아. 바나나 그림자가 이렇게 있었어. 그림자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이거가 있었는데 이게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에 있으면은 약간 바나나도 이렇게 그림자가 보였겠지. 근데 이걸 지나가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이 바나나가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표지가 도입이 안 된 거지. 결국에는 표지가 안 들어가진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이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 그러니까 1, 2는 인간적 과정이 맞는데 3, 4는 인간적 과정이 아닌 거지. 과정 1호는 규범이나 마음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거나 한계를 지닌다. 물리적 세계만 할 수 있다. 그게 한계였다.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과정 1호는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그렇겠죠? 물리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한번 문제, 가와 관련된 문제 4번 일부랑 5번 일부랑 그다음에 6번이었나요? 그거 조금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기억,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지어 제시하였음. 그죠? 근대 이후 서양 철학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물리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물리적으로 변화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 맞네요. 니은은 패스. 디귿 볼게요.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구체적 사례에 나왔죠. 바나나 던지는 거. 관련되어 이론의 한계. 그죠? 물리적 설명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전망은 없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인과와 관련되어 동서양의 특정 이론들에 나타나는 관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양은 나왔네요. 일단 그리고 자 5번 일부분 풀어볼게요. 이끌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과정 이론은 물리적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과정 이론 3번의 이론이 뭐야? 물리적인 것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해서 맞겠습니다. 2번 사회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관계의 표시는 전달되기 어렵다. 그죠? 왜냐면은 과정 이론은 이거를 하기 힘들다 했어요. 왜냐면 물리적인 것만 가능하다 해서. 그래서 전달되기 어렵다. 오 맞겠네요. 3번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 그죠? 이런 서양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휴미죠. 대표적으로.
그랬는데 다시 세모니 아니야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게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한 거죠. 4, 5번은 나가 읽고 할게요. 6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바나나와 그 그림자에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이거는 왜 맞을까요? 맞아요. 이거는 왜 맞냐? 우리 아까 과정의 정의가 기억나요? 과정의 정의가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라 했잖아. 근데 지금 뭐야? 바나나 던지는 거랑 그림자 날아가는 건 과정이 다르지. 그러면 얘는 뭐야?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갖고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맞겠네요. 2번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그죠? 베어 물었냐 안 베어 물었냐 이게 달라졌습니다. 3번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같이 살펴봤죠. 4번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 이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를 해서 그런 모습이 과정 3에 투여가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과정 3과 과정 2는 교차한 적이 없어. 4번이 틀렸고 5번 과정 3과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 과정 3으로도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과적 과정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6번은 4번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가와 엮어가면서 읽어야 된다. 가에서 나왔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이런 내용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네 하면서 비교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한번 가볼게요.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인 제1론이다. 뭐야? 얘는 인과관계를 자연현상과 인간사에 대해서 설명할 거래. 물리적이 아니래. 그게 차이겠네요. 그게 가와의 차이겠다. 그지? 한대의 동중서란 사람은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제의를 내어 견책한다는 청견설. 그러니까 군주가 뭔가 잘못하면은 그걸 혼내려고 제의를 내린다는 그게 청견설이고,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도 있었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제의론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제1호는 체계화했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며 군주가 잘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영의 길을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의 제1을 통해 경고를 내린다. 여기서 천인 감응론을 통해서 이제 얘네가 벌을 준다. 그러면 이게 또 벌 주는 건 아까 뭐였어? 천견설이겠죠. 이것도 천견설이겠네. 이때 제의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임을 입증하는 거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대. 잠시만. 그러면 뭐야?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제의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같은 걸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사실 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그냥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이때까지는 그 왕이 잘못하면은 자연재해를 하늘이 내렸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린 이유도 애초에 하늘이 임금한테 군주권을 줬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군주가 왕이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도 제의를 내린다는 거지. 그럼 뭐야? 양면을 가졌겠네. 제1호는. 그죠? 왜냐면은 군주를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실종에 대한 경고도 했으니까 얘는 양면적 성격이었겠다. 신하의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대요. 왜? 군주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언을 하라고. 제의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그죠? 신하한테. 신하는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됐대. 근데 하지만 동중서 이후에 원인으로서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의가 1대1로 대응시켜져서 이건 좀 억지가 심하다라는 얘기를 받았대. 이게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제의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제의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대. 무슨 말이야? 여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의가 일어난다는 거는 인간 사이에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걸로, 그러니까 예언을 해버렸다는 걸로. 그리고 인간사는 그 제의에 맞춰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경영이 돼버렸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동중서가 처음에 원했던 그 제의론이 아니잖아. 변질된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군주가 직원을 안 구하고 신하를 탄압해버리는 계기가 생각된 거야. 그러니까 뭐야? 군주가 지금 강해져 버렸어. 지금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닌데, 그지? 물론 군주를 강하게 지지하는 건 또 맞아요. 왜냐면 하늘로부터 입증된 거긴 하니까. 근데 그게 신하들을 탄압하는 것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지. 이후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 가문론 또한 부정되기 시작했다. 그죠? 하지만 제1호는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송대에 이르러 주의가 나왔어. 주의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1월식을 제1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1월식은 제2였는데 주의 때부터는 이제 제2가 아니다 라고 얘기가 된 거지. 제1이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만 간주한 거야 얘는. 근데 하지만 당시까지도 제2에 대한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1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거겠죠. 그죠? 내가 말할 수 있었던 기회를 제1론이 그냥 자연재해입니다라고 해버리면 내가 말할 기회를 뺏겨버리는 거잖아.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1론을 고수했대. 그죠? 신하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는 제2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에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을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설로 제시하고 제2를 군주의 심성 수양의 문제로 귀결시키며 제2로는 역사적 수명을 연장했대. 그러니까 제2는 뭐야? 군주가 심성 수양을 했냐 안 했냐? 이걸로 이제 일어날 거예요 라고 니은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4번 아까 우리 답 고르긴 했지만 니은과 리을과 미음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의 배경을 사상을 중심으로 그죠? 뭐 동중서라든지 주의라든지 그게 나왔으니까 맞겠고요. 리을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을 제시하고 그 제1론이 나왔죠? 그 이론이 변용되는 양상 그죠? 동중서 때가 있었고 주의 때로 변용이 됐죠. 그걸 시대의 흐름 그죠? 송대로 한대에서 송대로 시대의 흐름이 나왔죠. 인과 관련해서 동양에 대해서도 나왔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도 맞겠다. 그 상황에서 5번, 6번 5번 아직 안 풀었구나. 5번 마저 풀게요. 5번에 4번 한대의 제1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영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고 경고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한대의 제1론에서 전제된 하늘의 음영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음영의 변화에 반응했다고 했죠. 아까 이게 틀렸지. 그래서 천인 가문설이 나왔던 거였잖아. 5번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1월식이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송대에는 이를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죠? 1월식이 주의 때부터 오케이가 됐었다고 했으니까 5번이 맞겠네요. 6번 넘어갈게요. 7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였어? 기억해봅시다. 예언화 경향, 니은이 전반적 대응설. 예언화 전반적 대응설인데 1번 기억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서 제2의 의미가 강조되어 신하들의 직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다. 근데 이거는 과거 실정에 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경고겠죠. 예언하니까. 2번 기억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제2의 인과관계를 역전시켜. 그죠? 일단 역전이 됐으니까 예언화로 바뀐 거죠. 제2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표로 신는데 활용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예언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3번 니은은 개별적인 제2현상을 물리적 작용이라 보고 정치와 무관하게 제2를 이해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 물리적 작용은 이제 세문의 과정이론에 좀 더 가깝겠고요. 정치에 무관하게도 아니죠. 정치에 무관하면은 제2론이 살아남을 수 없었겠지. 4번 니은은 누적된 실정과 특정한 제2현상을 연결짓는 방식으로 이어져 군주의 권력을 약화시켰죠. 오히려 따지고 보면 신하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이었지. 5번 니은은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무관하지 않고 관련이 있다.
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기초로 활용되었겠군요. 네, 끝났습니다. 7번. 8번 들어갈게요. 보기를 읽고 따져봅시다. 만약 인과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지금 관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관계 개념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이다. 누구겠어? 세몬이겠지. 그죠? 얘가 물리적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의 물리적 성질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세몬이겠죠. 덕이 잘 닦인 치세에서는 제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병고는 모두 난세에 출현했으니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관계만 알 수 있다. 이거는 천인가문설이죠.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하류 지방의 지방간은 반드시 실정한 것이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의 지방간은 반드시 청량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럼 이거는 제1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겠네. 왜냐면은 이게 청렴하지 않은 애한테 제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번 휴메 문제 제기와 가로부터 가정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임을 이끌어낼 수 있겠군. 이건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가정이론은 인과관계의 과학적 규명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물리적 작용이 나왔던 거고 2번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려는 일단 여기까지는 그죠. 세모는 가정이론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치만 대상과 감흥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1론을 보여준 입장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맞지 않겠죠. 이거는 반대겠죠. 상충하겠죠. 왜냐면은 동중서의 제1론은 세몬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과정 그거랑 다르게 물리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저 하늘이 내린 그런 뜻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제2의 출현 여부로 설명한 다에 대해 동중서와 주인은 모두 제1론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한 견해를 입장을 취하겠군. 그죠? 다는 이제 제 출현 여부를 설명하는 나는 입학하여 수용 가능한 견해. 그죠? 어쨌든 얘네가 지금 난세에 제의가 일어났다. 이거는 지금 제1론을 주장하는 동중서랑 주의가 모두 오케이를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4번 덕이 물리적 활계 바깥 현상에 해당한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세면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하기 어렵겠군. 그죠? 얘는 물리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데 얘는 그 밖의 거를 설명하고 싶은 게 다잖아. 그러니까 둘은 설명이 어렵겠군요. 5번 지방 간의 실정에 도입된 표지의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이 전달될 수 없다면 지금 표지가 전달될 수 없대요. 그러면은 일단 얘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겠다. 그지? 세모는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 나에 동의하겠군. 그죠? 왜냐면 표지가 전달됐으면 그럴 수 있겠는데 지금 표지가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5번도 맞겠습니다. 9번 A와 가까운 것은 A가 뭐였죠? 방법을 찾다라는 내용이었죠.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했으니까 1번 대책을 찾는다가 맞겠습니다. 네, 9번은 간단하게 해설했고요. 궁금하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